출판회의 진행을 맡게 된 대전점자도서관 이정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2년 올록볼록 이야기 문학집 출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출판회의 일정은 국민회례, 문학집 경과보고, 떡케이크 커팅식, 발간사, 격려사, 편집 후기, 작품 발표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올록볼록 이야기 문학집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올록볼록 이야기 문학집은 2017년부터 매년 1년 동안 회원님들이 글을 모아 시와 독후감, 수필, 기행문, 생활수기 등으로 구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록볼록 이야기 구성은 시집 1부, 나는 호박꽃에는 박순남 회원님이 달맞이꽃 사연 외 23편의 시를, 2부 내 나이에 가을이 오면에서 기록스님의 떨어지는 잎새 외 10편, 3부 밤공주 이야기는 옥종태님의 미역국 외 14편, 4부 그리운 섬에는 김정희 회원님의 호두나무 외 23편, 5부 아주 오래된 벤치에는 김순희님의 거꾸로 본 세상 외 24편을, 6부 기타에는 강규현 회원님의 꽃망울 외 17편을 실었습니다. 산문집에는 이정훈, 박현숙님의 독후감 2편과 옥종태, 김소희, 이명춘 회원님의 수필 3편, 김현미, 민인식, 옥종태 회원님의 기행문 4편, 최명호, 이정희, 최유순, 이만희, 김태식님의 생활수기 5편을 선정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모아 점자책과 큰글자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떡케이크 커팅식이 있는데요. 네, 사진만 찍겠습니다. 네, 이재화 관장님, 문성준 교장 선생님, 허상욱 시인께서 커팅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한번 복고 찍을까요? 네. 사진 찍을 때 봤어요. 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떡케이크 커팅식 대신 저희가 도서로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사로 이재화 관장님의 발간사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관장님 단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의 내 친구 이재화입니다. 오늘이 6번째 맞는 올록볼록 이야기 출판식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수민 교수님, 또 우리 대전명학교 문성준 교장선생님, 또 우리 허상욱 시인님,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죠. 올록볼록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2017년도에 우리 회원님들의 글을 모아서 어떤 이름으로 책을 만들까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이우심, 이호순 그 두 분 이사님과 상의 끝에 시각장애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 오목렌저, 볼록렌저 돋보기 생각이 나고, 또 점자블록, 또 엘리베이터의 점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올록볼록이 괜찮겠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 시인들의 이야기니까 뒤에다가 이야기를 붙이자, 이렇게 해서 올록볼록 이야기라고 만들었습니다. 잘 만드는 것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마다 시, 또 독후감, 수필, 기행문, 우리 체험쓰기 이렇게 해서 한 해에 어떨 때는 한 권, 어떨 때는 글이 많을 때는 시집과 산문집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6번째 출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글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시인들에게는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길러주는, 또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록볼록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전과 관련된 여러 책들도 함께 출판하고 있습니다. 대전학 총론, 대전 스토리텔링북, 대전 여지도,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대전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또 우리의 어떤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 공모에 있어서 많이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도서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이야기책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떠나서 일반인들에게도 모두 다 익혔으면 하시는 바람을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문성준 교장 선생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문성준 교장 선생님 단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맹학교 문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앞서 제가 일부부터 봤는데요, 아주 소중한 학위를 받으신 여러 분들 보면서 저도 함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슬땀 흘리면서 한 해를 함께 해주신 우리 대전 점자 도서관의 임직원분들께도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대전 점자 도서관의 이제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대전 점자 도서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를 좀 늦었지만 이제 속속들이 좀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우리 대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의미 있는 삶을 보내는데 앞장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출판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 올록볼록 이야기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전 이제 맹학교를 현재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사실 그 어떤 글을 쓴다는 것,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올록볼록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몇 년치를 자료를 좀 읽어보면서 우리 같은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이분들을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좀 공감하고 좀 읽어봤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올해 우리 관장님께서 이 올록볼록 이야기 그 글 공모 때 저희 학교에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단을 보니까 반가운 우리 학생들 이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좀 많이 서툴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서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지만 저도 중도에 실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떠오르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거를 그 순간 할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제일 컸는데요. 점자를 한 배운 뒤로 제일 먼저 제가 서울에서 지금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육도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육도서관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점자책을 한권 빌려왔어요. 달고 달아가지고 아주 납작해진 점자책이었는데 그 점자책을 펼쳐서 첫 줄을 읽는 순간 그 설렘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몸만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도서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슬로건 도서관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나의 친구처럼 삶의 동반자처럼 여러분이 소중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올록볼록 이야기를 출판하는데 고생해주신 우리 직원분들, 그다음에 글을 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저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을 내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자는 그 문성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허상옥 시인님의 편집 후기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허상옥 시인님은 단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6번째죠? 아, 정확히 기억이 맞나요? 6번째? 예. 그 좀 글이 작년에도 좀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았어요. 한 200편 가까이 되면서 한 이제 120편 정도를 이제 추려냈어요. 이제 그 120편 정도를 추리면서 이제 어떤 글들을 추려내게 됐냐면은 그 같은 분이 쓴 건데 좀 내용이 비슷한 것들. 저기 그러니까 뜨끔하시는 분도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빼냈고 또 이렇게 그 인터넷에 검색하는 프로그램 중에 카피킬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카피킬러를 이렇게 돌려보면 요 문장은 좀 삭제를 해야 될 그런 문장이 좀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이제 쓰여진 경우 그럴 때는 그걸 삭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이제 시를 이제 좀 빼냈죠. 아예. 그거는 이제 도서관 측에서 이제 직접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 120편 정도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제 추리다 보니까 이제 첫 회, 두 회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첫 회는 그야말로 이제 그 유치원생 같은 그런 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인의 반열에 들을 만한 이제 그런 분들 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여러분들 제가 시를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를 잘 안 읽으세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안 읽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아는 분이 들어있는 글이라면 읽어야 안 읽어요? 네, 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올록볼록 이야기라는 이런 문해지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해요. 아, 내가 보니까 이분 너무 잘 썼어. 내가 아는 분이야. 기뻐요. 같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저기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책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간다 그랬죠? 네, 50여 군데가 간대요. 전국이 알려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화 올 거예요. 이제 그 서울에서도 전화 오고 이제 막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이제 이제 계속 이제 글을 쓰시고 좋은 글들 쓰시고 저기 그 시 문해 창작 그 수업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참여를 하시고 하실 분들 하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쓰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이렇게 보면 한 두서너 분 정도는 이런 수준의 글이 좀 되면 모아서 시집을 한번 엮어도 되실 만한 그런 분들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쓰셔가지고 한번 등단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김원순 회원님, 아 거기 계시는구나. 김원순 회원님 있잖아요. 글 많이 들었어요. 글 많이 들으셨어요. 저기 옥정태 회원님 어디 계세요? 네, 옥정태 회원님이 이미 시인이 돼갖고 오셨어요. 글 잘 쓰세요. 네. 이상철 회원님, 거기 계시는구나.
나머지 다 저기 이름을 호명해 드리고 싶긴 한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상철 회원님도 이미 뭐 상당히 그 수준에 올라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슬럼프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럴 때는 꾸준히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갖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저기 부지런히 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신 서상욱 시인님의 편집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작품 발표 순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작품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부문으로 박순남 회원님, 강기원 회원님, 김병호 회원님, 이영주 회원님, 이상철 회원님, 김순희 회원님 6명의 회원님이 각 한 편씩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호 회원님의 자작시 청춘일기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청춘일기 김병호. 희봉한 강함계를 헤치며 내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은 모닥불처럼 따뜻했다. 그를 바라만 봐도 내 마음속에 뭉클한 무엇이 있었다. 나의 생각에 소극적이어서 그 사람은 나를 적극적이게 만들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를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듯이 사랑도 말하는 그 대사에서 난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영주 회원님의 자작시 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길, 이영주. 길은 많다. 하늘길, 바닷길, 산길, 골목길. 길은 많지만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험한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님을 통해 나는 천천히 가고 있다. 내가 그님을 만나서 그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네. 정말 길을 주제로 해서 좋은 시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박순남 회원님의 자작시 진달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달래 박순남. 나는 키가 작아서 남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한 계절을 산답니다. 저 멀리 아지랑이 아롱거리며 길가 담장에 오손도손 손 흔들며 반겨주던 당신 모습, 이산저산 물들이며 붉게 밀려오는 당신처럼 이토록 화사한 봄 향기에 당신도 나처럼 물들어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일치 좋으시네요. 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순희 회원님의 자작시 그리움도 하나, 사랑도 하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움도 하나,
사랑도 하나. 김순희. 흐르는 시냇물에 그리움을 하나 띄워놓고 사랑도 띄워놓고 그리움은 강으로 사랑은 바다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만큼 보고 싶고 이만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 띄워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번째로 이상철 회원님의 자작시 내 이름 절벽산 작은 소나무라는 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절벽산 작은 소나무 이상철. 나는 낡은 도자기도 하나 없다. 언제부터인가 기울고 작아진 몸 차가운 바위 틈새로 굳어버렸다. 저 아래 깊은 계곡 저 소나무 숲 오늘 밤 작은 내 몸 달빛 아래 살포시 그림자 내려 함께 살리라. 내 이름 절벽산 작은 소나무 소식 전하리다. 저만치 소식 안고 실바람 달려온다. 해녀 구름에 달빛 가릴라 시린 가슴 조인다. 다음은 6번째 강기원 회원님의 자작시 꽃망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낙엽을 읽겠습니다. 그대 슬퍼하지 마오. 여름보다 찬란했던 청춘이 있었잖소. 한 시절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대의 잔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날들. 아프지 마오 그대. 세월에 잊혀가는 추억의 날들. 이젠 그리움으로 애석하지 않으려마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대. 나도 새털처럼 가볍게 내려놓으리. 감사합니다. 자작시 발표를 해주신 김병호, 이영주, 박순남 회원님, 김순희, 이상철, 박기현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점자도서관 동화교원반의 비단장수와 돌부처라는 동화를 구현해 주시겠습니다. 해설엔 신정배, 동희 이호순, 엄마 역엔 김영순, 양반 역엔 정미, 아줌마 역엔 김현미 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부처는 지금 급조해서 고성경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장수 엄마와 아들 동이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리숙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지요. 너무 마이크 안 들려. 동희야, 요번엔 너 혼자 비단을 팔고 오도록 해봐. 그리고 절대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비단을 팔아서는 안 돼요. 왜요? 비단값을 깎으려고 그러는겨. 말이 많고 잠자는 양반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알겠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이는 한참을 걸어서 장터에 도착했어요. 비단 사세요. 비단 사세요. 비단이 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동이 비단을 보고 다가왔지요. 비단장수? 비단장수? 이 비단 얼마예요? 곱디 곱다. 빨간색 말고 노란 비단은 없어요? 한번 줘봐요. 말이 너무 많잖아. 엄마가 말 없는 사람한테 팔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주머니한테는 비단을 못 팔겠네요. 이번에는 양반이 동이를 불렀어요. 여보게 비단장수, 이 비단 말고 물 건너온 비단은 없나? 난 물 건너온 비단을 사고 싶은데. 그래, 이게 좋겠군. 이 비단은 얼마인가? 죄송해요. 나으리 말이 너무 많아서 비단을 못 팔겠어요. 동이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지요.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잠깐 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돌부처였지요. 안녕하세요. 지난 건너마을 사는데 비단 팔러 가는 길이구만요. 어르신은 어디 가세요? 돌부처가 말이 없자 동이는 돌부처에게 비단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참 좋은 양반이신 것 같은데 혹시 비단 안 사실래요? 지가 싸게 드릴게요. 왜요? 지금 돈이 없으세요? 그럼 나중에 주세요. 동이는 비단을 돌부처에게 똥땅 주고는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엄니, 지 왔어요. 엄니 말씀대로 멀없는 양반한테 비단을 다 팔았어요. 돈이 없는 것 같길래 나중에 달라고 했어요. 지 잘했지요? 뭐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당장 비단값 받아오란 말이야. 당장. 동이는 다음날 아침 다시 돌부처를 찾아갔지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르신, 비단값 받으러 왔어요. 빨리 비단값 주세요. 돌부처가 말이 없자 동이는 화가 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비단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랑 비단값 내놔요. 빨랑.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이는 돌부처를 발로 팡 차버렸어요. 그러자 돌부처 발 밑에서 금은보화가 우르르 쏟아졌지요. 지난 밤에 도둑들이 숨겨놓고 간 보석돌이었지요. 어라, 왜 땅값을 여기에 두셨으면 진작 말했으면 아주 그러셨어요. 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신이 난 동이는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서 덩실덩실 스며스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동화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수고하신 우리 동화구연 팀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필 발표 순서입니다. 옥종태 회원님 단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 수필 나일락 향기. 나일락 꽃내음 살며시 스치면 나는 작은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 가슴 펴고 숨을 크게 마시면 온몸에 적셔드는 향기는 은은한 황홀감이다. 꽃말도 아름답다.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이다. 5월 1일은 나의 결혼 기념일.
젊은 청춘 시절에 10번 찍어도 대답 없던 그녀와 결혼 후 5월에 라일락 향을 유독 좋아했다. 열을 따다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만 했던 그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70이 넘어 느꼈음에 할 말이 없다.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구름을 타는 나였지만 독선과 이기주의였다. 그녀에게 도움, 위안, 배려심은 주지를 못하고 살아왔다. 손주가 6살이 되어 학교 문제로 서울 이사를 했고 할머니인 그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갔다. 보름에 한 번씩 대전에 오는 까닭으로 나는 외톨이 되었다. 결혼생활 40년 나는 밥을 만드는 것, 세탁기, 청소기도 사용 못하는 쑥맥이었다. 아내가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것이다. 배가 고파 밥을 해봐도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지금은 적당히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만 주부 초년생은 많이 울었다. 아내한테 깊이 감사하고 지난 날을 반성한다. 뜨겁게 좋아하고 사랑했지만은 엉터리 남자.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신비스러워 라일락 향보다 진하게 느끼는 사랑은 형편없는 남자였다. 김국환 가수의 접시를 깨자는 뜻을 이제야 이해된다. 앞치마를 질끈 매고 부엌으로 가자. 접시를 깬다고 세상이 깨지나. 현재는 밥도 짓고 설거지도 잘한다. 그녀도 부드러워진 듯하다. 하지만 사연을 말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미안함을 솔직히 고백해야지 다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를 발표해주신 노총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스피를 발표 순서입니다. 김소희 의원님은 단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께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하늘을 돌아보기에 겨울만큼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코로나를 앓으신 후 부쩍 기운이 없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께서 기운을 부쩍 잃으신 건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외할머니를 잘 대우해드렸다고 여기시는 것 같지만 말씀 곳곳에서 외할머니를 그리시는 부분은 무척이나 서글프고 슬퍼 보였답니다. 왜 우리는 떠나간 누군가를 그릴 때 항상 그동안의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찾는 걸까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모습은 작고 연약했지요. 오랜 산소 마스크 착용으로 휘어진 귓볼이 그렇게나 가슴 아팠다는 어머니. 누군가의 마지막이라 기억하기에는 그 모습은 참으로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를 떠나보는 후 이유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가족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뭐냐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애물단지라고 정리하셨지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건 수긍해줬습니다. 애태우고 고민하면서도 결코 쉽게 놓아버릴 수 없는 가족. 그 가족이 있어 저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며칠 전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구가 그만 돌았으면 좋겠다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올해도 무사히 한 해를 넘긴 어머니를 축하하며 그날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드려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행복이었어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를 무당승신 제가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 순간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신 어머니께 그런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멋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남은 올해 아쉬움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즐겁게 지내셨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김소희님의 스피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점자도서관 신앙송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를 유가님, 조숙자, 신정배, 이효순, 최유순, 이영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난 알 수 없어요. 한용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내리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이끼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네, 신앙송 잘 감상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획문 부분 발표입니다. 발표를 하실 민희시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명은
아끼고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우리 마저로서는 사랑하자. 우리 부부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문학 기행을 다녀와서 이 글을 씁니다. 기행문 글쓰니 민인실. 나는 집사람과 관광버스에 승차해서 10시 조금 넘어서 관광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위로는 청량한 쪽빛 가을 하늘, 아래로는 바람 소리가 음악 소리인 양 멋대로 춤을 추는, 광란에 춤을 추는 억새를 뒤로 하고 관광버스는 신나게 달렸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버됩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11월 9일 아침 숙소를 나와 나는 집사람과 함께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드물머리라는 곳에 왔다. 드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친다는 곳이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볼 수가 없었다. 강물 흐르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너무 서운했다. 우리는 돌아와서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다음 코스인 황순원 문학관으로 오게 됐다. 황순원 문학관은 버스에서 간단히 황순원에 대한 얘기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해주었다. 황순원 문학관은 2006년 9월에 124억이라는 돈을 들여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황순원 작가는 경희대학교에서 27년간 교수직을 재임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을, 문인들을 길렀고 그 제자들이 뜻을 모아, 스승의 뜻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경희대학교와 돈을 모아 양평군과 협찬하여 이 돈을 마련해서 황순원 문학관을 지었다고 한다. 나는 황순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황순원 작가는 1915년 9월에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서 2000년 9월 14일 자택에서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리고 이 문학관은 아주 특이하게 졌다고 한다. 문학관의 주제는 남성 있잖아요. 남성에. 단편 소설에 나오는
소나기를 주제로 한 건설이었다. 우리는 소나기 문학관으로 올라가서 관람을 했다. 1층을 지나 관람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황수는 영상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영상관에서는 황수는 단편소설 소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관람을 했다. 우리는 나와서 다음번에 나와서 보니 아주 신비한 세계를 맞이했다. 바닥에는 징검다리와 물고기가 뛰놀고 소낙비 떨어지는 물파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참 신비롭고 판타지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다. 이 말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1층을 관람을 마치고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소나기 광장으로 왔다. 그곳은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소나기가 내린다는 곳이었다. 근데 와서 보니 나는 생각해 보니 이상했다. 어떻게 소나기가 1시간에 한 번에 내릴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잔디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스프링클러에서 인공적으로 소낙비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참으로 황당해서 속으로 엄청나게 웃었다. 또한 나는 소나기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됐다. 한 가지는 갈대와 억새풀의 차이점, 또 한 가지는 마탈이라는 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억새풀은 줄기에 줄기에 마디가 없고 갈대는 줄기에 마디가 있다고 한다. 갈대는 억새보다 키가 크다고 한다. 그리고 마타리 꽃이라는 것은 노란 꽃이 피는데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사실을 책 속에서 알게 됐다. 이 말은 소년이 소녀에게 해준 말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관람을 마치고 대전으로 오는 관광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이재화 관장님께서 회원들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회원 안대가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 나는 그분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줄 알았는데 함께 지나다 보니 아주 씩씩하고 아주 밝게 보여서 앞으로는 자기 신랑과 함께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는 감동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또 달려서 대전으로 향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수기 부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표를 하실 이만희 회원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이만희입니다. 네, 1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올록볼록 문학지 출판 기념회에 축하드립니다. 이재화 관장님이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나를 변화시킨 카페라는 생활수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3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작은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안에서 전맹 학생들은 샤케라토라는 카페 메뉴를 만들게 되었고, 전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배달과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멀리 가서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학교 안에 시설과 설비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정식 교과로 바리스타 과정을 만들었고, 올 7월에 6명의 바리스타 합격한 학생들이 나왔으며 12월 달에는 8명의 학생이 자격증 취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국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리 학교가 1,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 일자리로 카페를 마련하고 있고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영리 단체지만 회원님들 학교 오셔서 만난 차 드시면서 학교의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소소한 일상이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우리 학생들의 글을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 문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모두 석별의 점을 다 함께 보면서 올록볼록 이야기 문학지 출판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석별의 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